네, 금요일장 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강하게 튀어오르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좀 얼떨떨한 것 같아요. 이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서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오늘 상당히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 좀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큰 폭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 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또 아침에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 3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관련된 태도가 조금 변화됐다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에서 무역 분쟁 이제 긍정적 통화 소식, 그 다음에 장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 초안을 매각에 요구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기조에는 역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4% 후반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른 부분들도 비교적 좋은 쪽으로 이제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경기 전망이나 기업 실적, 어쨌든 간에 펀더멘탈 요인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하락이 과다했던 부분들이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컸더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제 급락 후에 이제 급반등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그동안 이제 개인들의 신용 매물이나 담보대출 매물이 이제 상당 부분 좀 소화가 됐고요. 시장 잔고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지수가 좀 올라가는데 수급을 압박하는 요인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로 나타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관련해서는 이번 달이죠. 30일 날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들이 아직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블룸버그 통신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되는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실질적인 해소 여부가 이제 추후에 시장 반등의 지속이 이루어질 거냐 여부를 결정할 걸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중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오늘 좀 급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락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숨고르기 이때 내지는 미국의 어떤 중간선거 결과를 좀 보고 반응하자라는 이제 관망 심리가 조금 지배적이지 않을까 이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올라서 상당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외부 변수에 따른 변동성 영향권에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안을 좀 한 대응이 필요할 걸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를테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급반등 시는 추격 매수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적이 잘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동일하게 빨리도 마찬가지처럼 실적 개선이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급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종목별로는 비중을 좀 축소해보고 현금으로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을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고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만나러 갈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주셨던 종목 있죠? 아이센스 이거 리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네, 시장도 좋습니다만 아이센스도 오늘 주가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확대에 대한 기록을 예상하고 있고 또 피해 진단 포트폴리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하시는 많은 저평가 종목들이 많은데 역시 이 종목도 현 주가 수준 PER 15배 수준입니다. 현재 PER 25배 대비해서 저평가에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17,500원대 밴드레이션 가치가 좀 있고 소외시한 목표가 25,000원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목표가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오늘 종가도 한번 공략해볼까요? 어떤 종목으로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셀바이오텍을 준비했습니다. 1995년 설립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이고요. 의학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박테리아 활용 이 의약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향후에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의약품 시장은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바이오텍의 3분기 영업이익은 58억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비오락 B2C 매출액은 55억, 전년 대비 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판매 증가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약 7%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판매 채널 제품 다변화입니다. 2017년 국내 제약사들, 특히 이제 일동제약과 종근당 등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진출 이후에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바이오텍은 국내 약국 2,000개에 진입을 했고요. 신규 채널, 연세점과 헬스앤 바이오스토어, 헬스앤 뷰티 시장 관련돼서 확대를 통해서 비율하게 매출 지속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브랜드인 락토클리어는 2분기에 크림과 젤폼, 마스크팩을 출시하면서 제품 식별관리 코드 확대 나섰고 올해 4분기부터는 선크림과 비비크림 이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좌표가인데 현재 주가 수준이 오늘 시작 기준 PR 13.5배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PR 27배 수준이 있고요. 성장률 둔화 때문에 조금 시작 컨센서스를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과거 전에 성장을 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선생님이 좀 둔화 우려로 성장성 프리미엄을 약간 좀 낮게 보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타 건강기능식품군 대비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이 좀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 종목을 준비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텍 오늘 종가에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5,000원 책정을 해보고요.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